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차로 구매할 때 리스트에 있었던 차량들, 중고차도 있긴 한데 중고차는 다음 편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신차 중에서 어떤 걸 위주로 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 일단 구매는 보시는 구형 랭글러 4도어 루비콘 파워탑 4도어짜리를 구매했는데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수건도둑님, 바보도 아니고 이제 페이스리프트 나왔는데 누가 구형을 사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 정답은 바로 기본 차값과 할인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이트에서 할인 적용해서 한 7,5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전시장에 가시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인을 조금 더 도와주시기 때문에 수입 차량들은 항상 전시장에 가서 전시장마다도 할인이 다르긴 한데, 온라인으로 보시는 것보다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가시면 할인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거는 좀 더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7,000 초반에서 구매를 했고요. 근데 최근에 페이스리프트한 친구는 이렇게 짜자잔 차값이 할인을 빼고 8,970이다. 바뀐 점으로는 크게 전동 시트 추가, 헤드램프 디자인 변경, 범퍼 디자인 변경, 휠 디자인 변경, 시트가 나파가죽으로 크게는 그 정도가 있는데 차값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물론 차가 막 다이나믹하게 엄청나게 바뀌어 이랬다면 애초에 구매를 안 했을 차고, 크게 바뀌지 않고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모니터 빼고는 대부분 할 수 있는 건데, 얘도 할인이 한 600 이상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8,000 중반이잖아요. 근데 페이스리프트 직전이라 조건이 꽤 괜찮아서 저는 이 루비콘 차량으로 구매했고, 이제 패밀리카 쓰셔야 되는데 웬 루비콘? 야, 이 사람을 불편해서 타겠냐? 생각이 드신다면 맞습니다. 차 승차감을 떠나서 차에 타는 게 어려워. 타는 게 지금 타이어도 두껍게 안 했고 인치업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타는 사람들마다 너무 힘들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차량에 사람들이 많이 탄다면 일단 루비콘 차량은 조금 그렇다. 물론 저는 3시리즈도 있고 레이도 있기 때문에 얘는 약간 출퇴근하면서 일할 때 쓸 차량 그렇게 구매했고요. 수건도둑님, 이거 중고차로 구매도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 한 5년 정도 된 거, 5년 10만 킬로 정도 탄 게 세금이 기타 비용 포함해서 거의 4천 중후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5년 10만 킬로 탄 차를 4천 중후반이냐, 아니면 새 차를 7천 초반이냐,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건 당연히 새 차로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새 차로 갔고요. 얘가 한 28년도쯤에 풀체인지인데, 풀체인지 직전에 팔면 그래도 한 4년 넘게 타서 3천 정도 감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랭글러 구형으로 최종 결정을 했고, 루비콘하고 파워탑은 쉽게 말해서 파워탑은 천장이 컨버터블처럼 이렇게 뚜따가 된다. 그리고 오버랜드랑 루비콘이랑 차이는, 루비콘은 조금 더 오프로드 모델, 오버랜드는 조금 더 도심주행 모델,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지프 글래디에이터란 차량인데, 요거는 트럭이에요. 트럭이기 때문에 사업자로 구매하면 부가세 10%도 페이백 받을 수 있고, 물론 뱉어내야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랭글러인데 픽업 트럭이야. 그런 친구라 보시면 되고요. 얘는 차량의 길이가 거의 5.6m거든요. 이게 감이 안 오신다면 어느 정도냐면, 한 모닝이 3.6m, 아반떼가 4.7m, 그랜저가 한 5m, S클래스 롱바디가 한 5.2m, 근데 얘는 5.6m니까 거의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랑 맞먹는 그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고, 휠베이스만 3.5m이기 때문에 휠베이스 안에 거의 경차 한 대가 들어간다. 그 정도 급으로 보면 되는 친구인데, 솔직히 얘는 중고차로서의 메리트가 좀 있어서 한 2년 반? 그 정도 된 거 사면 5천 초중반이라서 중고로 사는 게 괜찮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얘도 할인이 만만치 않아서 함께 봤었는데 결정적으로 포기한 건 연비가 리터당 6.5입니다. 이러면 거의 시내에서는 4-5km 정도 나온다는 소린데, 지금 탄 랭글러가 8점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고속주행을 한 번도 안 하고 시내 주행만 했거든요. 지금 딱 1000km 탔는데 약간 신차길 들이기? 그래서 고속도로를 좀 타주긴 했어야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내 주행으로만 불쌍하게 그렇게 됐는데, 시내 주행 살살 하고 다니니까 8km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고속은 타봐야지 알 것 같고요. 에이, 수건도둑님, 8km나 6.5km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3시리즈 탈 때 기름값이 한 달에 한 14만원, 그리고 이번 달 예상으로 랭글러는 한 28만원. 근데 랭글러보다도 연비가 20-30% 더 안 좋은 그 친구는 유류비가 거의 6만원 돈 이상 더 나왔어. 그리고 그게 말이 6만원이지, 솔직히 타고 다닐 때 그 계기판에 찍히는 연비 있죠? 그게 조금 사악해서 얘까지는 좀 힘들겠다. 물론 픽업 트럭이라서 자동차세는 굉장히 저렴한데 터보 안 들어간 그냥 대배기량 자연흡기라서 엔진에 대한 말썽은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차장에서도 라인을 그냥 훌쩍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카니발도 5.1m인데 주차 라인 거의 다 쓰잖아요. 근데 얘는 카니발보다 50cm가 더 길어.
물론 저는 주차가 조금 양호한 곳에 살고 있어서 그나마 덜하긴 한데 그래도 어디든 다닐 때 불편한 차량이라서 그냥 조금 간소화된 버전인 요 루비콘 차량으로 왔고, 다음 차량을 바로 알아보자면 다음 차는 기아 더 뉴 카니발 하이브리드 맞습니다. 일반적인 출고 늦지만 약간 장기 렌트 쪽으로 가면 비용 처리도 원활하고 출고도 바로바로 되고 옵션도 많고 사람도 많이 태울 수 있고 연비도 이제 적당히 잘 나오고 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모든 등급 중에서 최고 등급인 그래비티, 왜냐면 여기 이렇게 사진처럼 시멘트 컬러가 이번에 그래비티에서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요 그래비티에 가서 블랙 휠, 시멘트색 컬러, 그리고 정말 다양한 옵션. 기본 등급에서 저렴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냥 최고 등급에서 넣고 싶은 걸 다 넣어서 오래 타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비티로 결정을 했었고, 옵션은 다 선택한 모델로 해서 한 5,900 정도. 물론 이거는 렌트라서 매달 비용으로 나가겠지만 차 견적은 요만큼 나왔고요. 이 차량에 대한 단점으로는 이제 페이스리프트 차량이니까 현대기아는 대충 한 5년에서 5년 반 되면 풀체인지 하잖아요. 그 중간에 한 3년 정도의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이번 카니발은 중간에 3년 정도 지나서 페이스리프트를 한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차를 출고하고 나서 한 2년 반 정도만 타도 풀체인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망설여졌다. 비싼 돈 주고 차를 샀는데 금방 이제 구형이 돼버리면 가격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약간 매력적인 듯 하면서도 매력적이지 않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조금 관종기 있잖아요. 제가 좀 관종이라서 좀 특별한 차를 타야 되는데 너무 흔한 차량인 것 같아서 수건도둑님, 그럼 중간 등급에서 좀 저렴하게 사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노블레스 정도에서 스타일,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이 정도만 넣으면 5,900인데 그래 어차피 월 납입금 해봤자 한 15만원 정도 차인데 이렇게 어중간하게 선택할 바에 그냥 그래비티로 가서 싹 넣어버리자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비티에서 다 넣은 구성대로 했고, 장점으로는 역시나 뭐 아시겠지만 사람들 많이 태울 수 있고 어디 갈 때 차 두 대로 안 가도 되고, 물론 그로 인해서 니 차 카니발 니 차로 가자 이런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일단 사람들 태우는 거에 비해서 부담이 없다. 그리고 장기 렌트라서 부담이 없잖아요. 그냥 막 타다 던져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장기 렌트 차량을 중고로는 권장드리지 않는 거다. 막 타니까. 아무튼 그 정도가 있고, 카니발은 10점 만점에 한 8.1점 정도로 봤습니다. 요 랭글러는 10점 만점에 한 8.4점. 왜냐면 제가 랭글러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중고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원래는 지박인 디젤 중고까지 봤거든요. 어차피 저는 수입차 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부품도 원활히 구할 수 있고 아버지가 정비하시니까. 그래서 지박인 디젤 쪽도 봤는데 저는 예쁜 차면 다 좋긴 한데 특히나 네모난 차는 조금 매력을 많이 느껴서 그래서 이 랭글러 쪽으로 갔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글래디에이터는 한 10점 만점에 7.5점 정도. 유지비랑 차가 너무 커서. 그럼 다음 차량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다음은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전기차죠. 전기차를 왜 사요?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 충전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충전하면 킬로와트당 한 7-80원 정도 하는데 7-80원에 5km를 갈 수 있다? 이건 그냥 사기죠, 사기. 랭글러는 8km를 지금 1,900원에 가는데 얘는 5km를 7-80원에 갈 수 있다. 그런 정신 나간 유지비가 제일 컸고, 그리고 두 번째 큰 요인은 차박할 때 에어컨 히터 켜고 잘 수 있다. 그리고 차박할 때도 굉장히 평평해서 꽤나 널찍한 공간이 나오고 아무튼 타고 다니기 괜찮은 차량이다. 그냥 3시리즈를 팔아버리고 이걸로 모든 거를 해도 괜찮을 정도였다. 실제로 타봤을 때 실주행거리도 히터를 켜도 300km대 초반은 나왔고, 애초에 저는 장거리를 잘 안 타니까 그래서 모델 Y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고, 이 친구도 옵션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하얀색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옵션 값을 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얀색이나 블랙 두 개가 굉장히 이쁘긴 한데 테슬라의 깜장색은 펄이 안 들어간 그냥 까만색 그 자체이기 때문에 관리가 너무 힘들고, 제 지인도 모델3 깜장색으로 타는데 세차장 사장님인데도 이 실기스가 감당이 안 돼서 그냥 PPF로 다 두르셨는데, 아무튼 깜장은 조금 모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얀색으로 선택했었고요. 20인치 휠은 전비가 조금 떨어져서 그냥 19인치 휠로 출고하고, 테슬라는 휠 커버 정말 저렴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휠 커버만 교환을 하면 됐고, 화이트 인테리어도 애프터마켓으로 뭐 다 나오니까. 오토파일럿은 또 차를 살 때 하면 취득세가 붙기 때문에 나중에 좀 타다가 체험판도 좀 써보다가 그때 추가할 생각이었고요. 이 친구의 차값은 지금 5,960 정도로 나오는데 보조금 받고 뭐 하면 작년 기준으로 한 5,000 초반대까지 내렸던 것 같고요. 이 친구의 단점으로는 사고가 조금만 크게 나도 전손 처리가 돼서 저기 어디 공업사에 들어가서 전손 부활차로 돼서 제 2의 생을 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친구인데, 아무튼 사고가 좀 있으면 바로 보내버려야 되는 그런 불쌍함이 있었고, 제 상황에는 그렇게까지 큰 단점은 없었다. 장점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그 무시동 히터가 기본 장착, 여유로운 차박,
패밀리카 출퇴근용 다 할 수 있는 정말 올라운더 차량. 그리고 가격 대비, 브랜드 딱지 대비 넓은 공간성, 그런 면이 있었고요. 얘로 구매했다면 10점 만점에 한 9.5점 정도까지 줄 수 있었던 그런 친구인데, 일단 차 대기도 너무 길었고, 저도 전기차를 많이 타봤지만 요거를 사면 내연기관 차를 다시는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고, 그래서 제일 망설이다가 결론적으로는 대기 때문에 안 된 차량이 아닐까, 대기 때문에 차가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모델 Y였습니다. 나중에라도 뭐 한번 도전해보는 거로. 그리고 마지막은 GV80입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한 친구인데 가격도 어마무시하게 늘었는데요. 일단 1륜구동 5인승의 기본차 값은 7,400인데 그냥 요대로만 사도 팰리세이드 풀옵션보다 더 좋은 옵션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사기엔 좀 아쉬우니까. 그리고 저는 2열이 캡틴 시트인 6인승 차량을 고려했고 1륜과 4륜은 당연히 이 정도급 차량에서는 4륜구동을 좀 선호를 해서, 물론 3.5 터보로 사고 싶긴 한데 일단 처음에 차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하지만 나중에 팔 때는 그렇다 할 차이가 없다는 점. 왜냐면 중고로 사는 양반들은 대배기량이면 일단 꺼리거든요. 중고는 무조건 저배기량을 좋아해서 2.5 터보가 인기가 많다. 그래서 되팔 것까지 생각을 해서 4륜구동 6인승 이렇게 봤었고, 추가 옵션은 파퓰러 말고, 파퓰러 하면 여기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따라오는데 아무리 할인이 들어가도 2열 컴포트 패키지는 뭐 그렇다 할 뭐 정말 폭력적인 그런 옵션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260이 책정이 되네? 제 생각엔 아무래도 이게 정말 260에 팔아먹을래? 이렇게 하는 것보단 260이를 써놓고 파퓰러에 넣어서 할인 좀 많이 해주는 척 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겠지? 하는 속셈인 게 너무 뻔하게 보여서 이 친구의 적정가는 솔직히 160만원 정도로 보고요. 만약에 제가 구매했다면 20인치 선택하고 시그니처 1, 파노라마, 헤드업, 드라이빙 1, 2, 뱅앤롭슨 이렇게 선택해서 구매했을 것 같은데, GV80을 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차값이다. 왜냐면 애초에 지금 한 3년 정도 된 GV80 중고차가, 사고 이력 있는 중고차가 거의 좀 도매가로 싸게 갖고 오면 3천 후반이면 사기 때문에, 야 아무리 사고차고 연식이 좀 있고 키로수가 있어도, 물론 걔도 취득세 더하면 거의 4천 초중반은 가긴 하는데 그래도 한 4천 초중반하고 9천은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GV80 신차로 살 바에 중고차로 가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얘는 깔끔하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가격대 가면 살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망설였을 것 같다. 이 친구에 대한 점수는 10점 만점에 한 8.2점. 왜냐면 옵션 다 좋아, 성능 좋아, 다 좋아, 국산차 너무 좋아. 근데 차값이 값어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9천까지 줘가면서 살 차는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보증 살아있는 카이엔을 사고 말지. 네, 오늘은 제가 신차로 보고 있던 차량들 5대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그냥 수건도둑 놈은 이렇게 샀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거는 다음에 만들 중고차 영상이 조금 더 폭력적으로 맛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 만들진 모르겠지만 다음 중고차 영상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